504번 먼저 해주고, 원래 중간쯤 시험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진도 나갈 길이 빡빡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안 보고 있죠. 빨리 나가고 마지막 날은 좀 시험을 보던지 해볼 거니까 책도 검사 좀 하고, 이제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AS 좀 받고. 조아, 내가 F 서비스 확실하게 해줄게. 야, 조아, 근데 너 진짜 출석 잘한다. 너 원래 막 지각하고 결석하고 막 그러지 않냐? 아니야? 504번. 자, 일단 fx 이게 뭐냐? x의 원소 총 곱하는 걸 fx라고 문제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a라는 집합은 1, 2, 4, 8. 다시 써보면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입니다. 제 원소들이. 그랬을 때 이거의 부분집합들을 갖다가 A1, A2 부분집합을 A1 해가지고 A15까지를 이거의 부분집합이라고 논단 얘기야. 그지? 어서 와. 근데 왜 16개 돼야 되는데 왜 15개밖에 없냐? 거기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공집합은 빼자. 그지? 공집합은 빼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의 원소를 갖다가 다 곱한 거를 그걸 다 곱하면 그걸 다 곱한 거를 2의 m제곱이라고 할 거래. 그치? 그 밑에 있는 놈은 이제 3의 거듭제곱들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요거 어떻게 하는지 보면 B도 할 수 있어. 알았지? 요거 하면 B도 할 수 있어. 요거만 좀 보여줘 볼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를 부분집합 8개를 다 구해가지고 그것도 다 곱해가지고 그것도 다 곱하면 날 셉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개씩 봐야 돼. 한 개씩. 무슨 말이냐면 1이 몇 번 들어갔을지 요 안에 요 부분집합들 안에 1이 몇 번 들어있을지 몇 번 들어있을까?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묻는 거야. 8개죠. 8개. 그죠?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8개라고. 그러니까 여기 다 곱하는 과정에서 1이 총 8번 곱해질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겠지? 8번. 4도 4, 즉 2의 제곱도 8번, 2의 세제곱도 8번이 곱해질 거라고. 이걸 또 다 곱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1은 8번 곱해봐야 1이고, 그지? 요게 뭐 되겠어? 응? 2의 1제곱을 갖다가 8번 곱하는 거잖아. 제가 8번 곱하는 거지? 곱하기 8이 아니죠? 어서 와. 곱하기 8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돼야지. 8번 곱하는 거니까. 빨리 앉아 빨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을 8번. 1 곱하기 8은 8이지. 8제곱이 1이지. 뒤에 안 보면 마 빨리 앉아. 늦게 왔으면. 그쵸? 지우가 오늘도 아픈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8번 곱했으니까 2의 8제곱 더하기 곱하는 거니까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는 거니까 더하는 거야. 2, 8에 16 더하기 3, 8, 24가 되는 거지. 이거는 뭐 2의 0제곱에 8제곱이니까 뭐 0이라서 더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건 2의 총 얼마? 48제곱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B라는 집합은 1,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총 원소가 5개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돼? 1,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얘네들이 다 몇 번씩? 16번씩 곱해지겠지. 왜? 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부분집합이 16개 있을 테니까. 되죠? 그래서 그걸 다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 되겠냐? 3의 1 곱하기 16 더하기 2 곱하기 16, 2 곱하기 16, 3 곱하기 16, 4 곱하기 16 되는 건데 이것도 다 더하는 거니까 16으로 요 부분을 갖다가 16으로 묶어주면 1, 2, 3, 4 먼저 더해도 되죠? 이거 10이니까 곱하면 뭐 되겠어? 3의 160제곱 되는 겁니다. 됐지? 그치?
그래서 뭐분의 뭐? n분의 n 하는 거니까 48분의 160은 16으로 약분하면 3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503번 해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자, 503번 합니다. 예,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공통수학, 사실 교육과정 바뀌면서 공통수학 2가 양이 진짜 많아졌어. 작년까지만 해도 특강할 때, 그때는 수학 상하였거든? 수학 상이랑 하였는데, 수학 상하일 때는, 근데 수학 상하는 원래 없었어. 책 이름이 수학 상하가 원래 없어요. 그냥 수학이었어, 수학. 근데 출판사들이 자기들 편의상 자른 거였어. 잘라가지고 전체 양을 봤을 때 한 65%에서 70%가 상, 하가 요만큼 이런 식이었거든. 하에 들어가는 거라고 뭐 있었냐면 집합부터, 앞에 다 없고 집합부터 시작해서 명제, 함수, 함수에 이제 그냥 함수, 뭐 여러 가지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경우의 수 이렇게 있는 거였거든. 근데 그 앞에 이제 수학, 나머지가 다 수학 상에 있었어요. 여기 뭐 마지막에 평면좌표, 직선의 방식, 원의 방식, 도형의 이동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너네 공통수학 1 해봤잖아.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랑 행렬 빼고 나머지 도형의 방식이 들어가 있었던 거였거든. 그래서 그전에는 상 특강하면은 15번 해야 됐었어요. 횟수가. 얘는 12번이면 떡을 치고 시험 막 한 3번 보고 그래도 됐었고.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 바뀌면서 공통수학 2가 양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빡센 일정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잘하고 있습니다. 503번 보면 A라는 집합이 정말 그 와중에 최선은 좀 다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야. 자, A라는 집합은 1, 2, 3, 4, 5, 6 부분집합 중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이야. 2개 이상인 집합에서 어서와. 안녕하세요. 자, 요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이래. 이거의 부분집합은 총 2의 64제곱이 뭔 소리야. 부분집합 총 2의 6제곱 64개가 있을 거야. 그 중에 2개 이상이랬잖아, 그지? 2개 이상이니까 공집합 빼고 6 빼야죠. 그쵸? 공집합 빼고 6 빼야지. 6개. 1개짜리 6개 빼야지. 그래서 이게 64고 이거 7 빼니까 57개. 거기 보면 A1부터 A57까지 있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부분집합이 총 A1, A2 땅땅땅 가서 A57까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거기에서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AN이라고 했을 때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다 더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치? 그지? 그러면 그 AN이 1인 경우가 있고 2인 경우가 있고 3인 경우가 있고 4인 경우가 있고 5인 경우가 있고 까지만 있겠죠? 요건 뭐야?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랑 1 차이 나는 거. 원소가 2개 있어야 되겠죠. 그쵸? 원소 2개 있는데 이런 게 몇 개 있겠어? 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예. 결국은 이게 몇 개 있는지 구해가지고 1에다 곱해주면 되고 이게 몇 개 있는지 이게 몇 개 있는지 이게 몇 개 있는지 이게 몇 개 있는지 구해가지고 곱하고 아니 그거 다 이거를 A, N들을 다 더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차이잖아, 그치? 그 차이,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 그 차이를 갖다 다 더하라 했으니까 이게 몇 개 있는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몇 개 있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있어요. 5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의 차이가 1인 거는 이웃하는 애들 2개만 뽑아놓은 부분집합. 1, 2, 2, 3, 3, 4, 4, 5, 5, 6 이렇게 5개.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나와? 1 곱하기 5 해서 5 나오는 거야. 이번엔 차이가 2인 거야. 차이가 2인 거는 뭐 있어? 1개, 2개, 3개, 4개밖에 없겠지? 그지? 4개. 그래서 2 곱하기 4는 8이 되는 거고 차이가 3이 이제 알겠지? 그쵸? 차이가 3인 건 몇 개 있겠냐? 3개 있겠지. 얘는 2개 있고 얘는 1개 있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 해서 9, 4 곱하기 2 해서 8, 5 곱하기 1 해서 5 다 더해주니까 나오겠지? 내가 뭘 잘못했나?
말이 안 되는 답이 나왔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나? 차이가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의 차이가 3인 거. 그러네. 너무 쉽게 생각했네. 요까지는 맞거든? 근데 여기가 틀렸네요. 이게 틀렸어. 봐봐. 1하고 4를 생각해봐. 1하고 4. 1하고 4, 2하고 5, 3하고 6을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할 거잖아. 그지? 차이가 3인 거. 차이가 3인 거는 1하고 4를 생각해봐. 그 가운데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2, 3이 다 들어갈 수도 있죠. 원소가 꼭 3개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요. 얘가 들어가고 얘들 둘이 안 들어가. 이런 부분집합 몇 개 있냐고. 저렇게 뽑으면은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1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사이에 얘네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2, 3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저런 게 몇 개 있어. 네 개 있죠. 4개. 근데 그런 게 몇 가지? 3가지 나오는 거지. 그치? 왜? 2, 5일 수도 있고 3, 6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12개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10 3 곱하기 12를 해서 36이 되는 거고, 그 다음 4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 요렇게 들어가. 그럼 어떻게? 얘는 들어가고 1하고 5는 들어가면서 6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얘네들은 열려있죠. 이렇게 열려있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총 8가지 나올 건데 그런 종류가 2가지가 있지. 1, 5도 있지만 2, 6도 있으니까. 그래서 8이 16. 4 곱하기 16 해서 64. 마지막으로 5 차이 나는 거는 뭐야? 1하고 6이 들어가면서 가운데가 열려있는 거지? 총 16가지. 근데 그런 건 한 가지밖에 없지. 1, 6밖에 없지. 그래서 5 곱하기 16을 하니까 80이 나오는 거죠. 요걸 다 더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더하면 100. 100에다가 뭐가 부족하냐? 100에다가 13, 93, 193밖에 안 나오는데? 응? 차이가, 요것도 잘못했죠? 왜? 1하고 3이 들어갔어. 그치?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가지 있어. 2가지 나오지, 저 상황에서. 자, 봐. 1하고 3이 들어가. 나머지는 안 들어가.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2 곱하기 얼마?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 8, 1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이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했습니다. 정리. 502번. AN이라는 집합이 X를 원소로 갔는데 X는 N의 K제곱의 1의 자리의 수래. K는 자연수. 요 말뜻을 모르겠는 거야? 얘들아, 이 문제 낸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줄 알아? 이런 말뜻을 이해 못할까봐 거기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여? A5가 뭔지 줬지. 그지?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해봐. A5. A5는 원소가 뭔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5를 갖다가 5의 1제곱하면 1의 자리 얼마야? 5. 5의 2제곱하면 5, 5, 25. 5, 25. 계속 1의 자리 5 나오잖아. A5는 원소가 이거 하나 하겠네. A2 해볼까? A2는 뭐야?
2의 1제곱 2, 2는 4, 2, 4, 8, 2, 8, 10, 6, 2, 6, 10, 2. 요게 요만큼만 계속 나오겠지, 1의 자리가. 그게 그 뜻인 거잖아. 그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억 볼까, 기억. N, A4를 구해봐라. 어? A4. 그럼 A4는 뭐 있겠어? A4는 4, 1은 4, 4, 4, 16, 4, 6, 24. 요만큼 나오죠? 두 개. 그 다음, 니은 A8하고 A4하고 누가 더 큰 집합이냐? 자, A4는 방금 봐서 알겠지만 4하고 6을 가지고 있어. A8은 뭐 있는지 한번 해봐야지. 그럼 8, 1은 8, 8, 8, 64, 8, 4, 32, 8, 2, 16, 8, 6, 48. 4개죠? 아니지. 땡. 다음 디귿. A 3의 m제곱. 이거는 A3이랑 이걸 만족시키는 이거인 2 이상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 존재하는지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근데 3의 거듭제곱 중에서 3 안 나오나? 나오잖아. 3의 5제곱이 243이거든. 3의 5제곱이 243이야. 그러면 A3의 5제곱은 A3이랑 같겠지. 어차피 1의 자리만 가지고 노는 거잖아, 이거. 그치? 앞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억의 자리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잖아. 되죠. 5만 되겠어? 9도 되겠지? 그지? 3의 9제곱 또 될 거야. 됐어? 됐고. 수정이, 혹시 잘해왔어? 정말? 오진 오늘 점심 먹는겨? 오늘은 송정식 떡갈비다. 먹어봤냐? 한솥에서. 응. 아니? 피부 갔다 와. 갔다 와서 바로 영어 629, 622. 요거 지운다, 오진아. 567 이렇게 하고 명제를 향해서 달려봅니다. 629 먼저 보세요. 자, A라는 집합이 X바 X는 120 이하의 자연수래. 1부터 120까지 있는 그런 집합이 A입니다. 그 다음 B는 20과 서로소. 그치? 20과 서로소야. 그러면 비여집합이 뭘 것 같아? 이런 문제 났으면 여집합을 생각해야 되거든. 응? 비여집합은 뭐냐면 X바 X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요렇게 놀 줄 알아. 서로소 문제 나오면 이렇게 놀 줄 알아야 돼요. 요렇게 놓고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소 문제가 나오면. 20이 2의 제곱 곱하기 5기 때문에 20하고 서로소인 애들은 2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5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집합으로 좀 풀어주면 됩니다. 여집합으로. 자, 가하 조건이 뭐냐? X란 놈은 A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은 또 아니래요. 나는 X하고 B는 겹치는 게 없답니다. 그 말은 뭐죠? 응? 겹치는 게 없대요. X하고 B는. 그 말은 뭐야? X는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죠. B가 서로소인 애들이잖아. 맞지? B가 서로소인 애들이니까 X는 저기 20하고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야. 즉 X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는 2 또는 5의 배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다 X의 모든 원소는 14하고 서로소래요. X 요놈들은 14와 서로소입니다. 그 말은 뭐죠? 2의 배수는 아니란 얘기지. 그치? 2의 배수는 아니란 얘기죠. 네. 야, 그럼 뭐냐?
2 또는 5의 배수인데 2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란 얘기지. 야, 씨, 그러면은 5의 배수 중에 뭘 빼야 돼? 짝수를 빼야 되겠지. 그지? 10, 20, 30 이런 건 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7의 배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2 곱하기 7이니까 5의 배수 중에서 10, 20, 30 이런 것도 다 빼고 또 뭐도 빼야 돼? 35의 배수도 빼야죠. 그죠? 35의 배수도 빼야죠. 예. 그러니까 120에 x는 2 또는 5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근데 2의 배수는 되면 안 돼. 그치? 그럼 5의 배수란 얘기인데 5의 배수 중에 뭐는 빼? 5의 배수에서 빼야지 뭘 빼? 10의 배수. 또 뭐 빼? 35의 배수. 빼야 되겠지? 5의 배수 중에서. 그지? 근데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뺀 건 뭐의 배수를 동시에 뺐을까? 70은 2번 뺐겠죠. 그죠? 70은 2번 뺐겠죠. 그러니까 70은 한 번은 더, 70의 배수는 한 번은 더해줘야 되겠죠. 개수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 120 이하의 5의 배수 몇 개 있어? 응? 24개 있죠? 10의 배수 몇 개 있어? 12개 있죠? 35의 배수 3개 있죠? 70은 1개 있지. 됐냐? 그러니까 몇 개? 10개. 10개 남는 거야. 그래서 답에다가 땅땅땅 하고서 2의 10제곱 1024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이 10개에는 5, 15, 25, 35는 빼고 45 땅땅땅 해가지고 어디까지? 115까지 있거든. 여기 70은 빼고 그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다 저 동전이니까 이게 총 10개란 말이야. 10개. 동전이 10개짜리잖아. 그지? 그래서 2의 10제곱 하고 싶겠지만 공집합은 아니라잖아. 공집합은 아니라잖아. 그지? 그래서 빼기 1 해서 1023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처음 할 때는 이런 문제가 푸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622번도 한번 해봅시다. 은행 A 또는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35명과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A, B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 남자, 여자 뭐 이게 한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82예요. 은행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은행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같답니다. A,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네요. A가 있고 A은행, B은행이 있는데 전체 집합은 몇 명? 65명인 거지. 그치? 전체 집합은 65명인 건데 NA 더하기 NB는 82다 라고 나와 있고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82명이다 라고 나와 있고 A 합 B는 남자 35, 여자 32니까 65인 것도 나와 있는 거야. 그지? 맞지? 거기서 이제 남자, 여자라는 변수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같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65겠죠. 전체니까. 그지? 저건 의미가 없고
둘 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A 또는 B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 집합, 합집합에 여집합은 없는 문제야. 합집합, 여집합 없는 문제고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개수와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는 같다. 남자, 여자 수가 같다. 그랬을 때 A와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를 구하여라. 지금 남자가 35, 여자가 30인 거는 주어진 조건이고 그러면 NA 교 B는 얼마인지는 우리가 구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응? 어제 했던 거 중에서 내가 한 3번, 4번 강조했던 거 이렇게 쓰면 좀 편하다 했던 게 뭐였어? 이거는 이거다. 그치? 자기가 공부를 나름대로 좀 오래 하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요.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강조하는 걸 갖다가 잘 캐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거니까. 고등학교는 특히 더해. 중학교 때는 뭐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문제들이.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게 같다고 나왔는데 얘가 지금 82라고 나왔고 얘가 65라고 주어진 거니까 우린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죠? 얼마 더하면? 17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17인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A, B 중 하나만 이용하는 남자와 하나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는 같다. 전체 65명 중에서 전체 65명 중 여기가 17인 건 알았거든. 그러면 전체 65명 중에서 17을 빼면은 여기랑 여기랑 합친 게 얼마인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합친 게 얼마인지 나오는 거지. 17 빼면 얼마니? 50, 48? 그러면 여기가 24, 24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애매하네. 남자 여자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와 그게 A, B인 건 상관없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칭차집합 어제 했던 거 있지? 대칭차집합 NA 차집합 B랑 아니지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거 이게 대칭차집합이잖아. 그지? 여기랑 여기랑 더한 거 그게 48인 걸 구했지. 그치?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야? 남자랑 여자랑 합친 게 48명인 거잖아. 그치? 이 중에 남자가 있을 거고 여자가 있을 거라는 건데 둘이 같다는 말이죠. 나아가. 맞죠?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을 합쳐놨을 때 48명인데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대. 인원수가. 그러니까 남자도 24명, 여자도 24명이 되겠죠. 맞지? 따라서 여자 30명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몇 명이냐? 이런 질문이잖아. A, B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가 몇 명이냐 물었으니까 그러면 A나 B 중에 하나만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이거란 말이야. 여자 중에서. 근데 어디가 여자 중에 A만 이용하는 사람, B만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구할 수 없어. 이 조건으로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자가 몇 명인지 물었으니까 24명 빼서 6이 되는 거죠. 영민 알겠어? 다음은 567번.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을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에서 x의 개수를 a, x의 원소의 개수를 a, y의 원소의 개수를 b. 안 했어 어제? 숙제? 안 했어. 앞에 거 했다고? 앞에 거 펴볼래? 얼마나 했나? 안 했네.
안 했잖아. 그지? 종환아, 내가 본색을 잘 숨기고 있는데 자꾸 문득문득 드러나게 하지 마. 자, 567번.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야. 이게 뭔 뜻이니? 135하고 X를 합집합했더니 1, 2, 3, 4, 5, 6이 나온대요. 네? 그러면 X는 결국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아닙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1, 2, 3, 4, 5, 6, 7, 8을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야. 맞지? 근데 여기다가 135에다가 X를 합집합했더니 135,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원래 이놈에 있었어. 근데 합집합했더니 2하고 6이 더 들어갔네? 맞지? 그러니까 OX, OX 일단 다 써놓고서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풀면 덜 헷갈려요. X에는 2하고 6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135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 자체가 이거일 수도 있어. 그치? 그래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35는 열린 거야. 아직 우리 손에 들어있는 동전인 거지. 2하고 6은 떨어뜨렸어. 앞면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봐. 2, 3, 4, 5, 6, 2, 3, 4, 5, 6, 7하고 Y하고 교집합했더니 2, 4, 6, 7이 나왔어. 그치? 그 말은 뭐야? 여기 보니까 2하고 4하고 6하고 7은 X에 있다는 얘기지. 3하고 5는 X에 있으면 Y에 있으면 Y에 있으면 안 돼. 아이씨, 그럼 Y도 따로 해야 되잖아. Y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여기 또 해야 되잖아. 1, 2, 3, 4, 5, 6, 7, 8 했을 때 Y에 3하고 5는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아니죠. 쏘리. 여기서 X가 확실한 게 또 있지. 1, 2, 3, 4, 5, 6을 뺀 나머지 8은 있으면 안 돼. 그지? 7도 있으면 안 돼. 4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X에는. 맞지? 왜 그게 있었으면 요 합집합이 달라졌겠지.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건 2하고 6이고 4하고 7하고 8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X에. 그래서 살아있는 동전은 1개, 2개, 3개. 3개인 거죠. 그래서 A는 얼마냐? 2의 세제곱이야. 뭐 공집합일 거 걱정 같은 건 할 필요 없어요. 꼭 들어가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교집합 했더니 이게 나왔잖아. 그지? 교집합 했더니 이게 나왔잖아. 그 말은 뭐다? 3하고 5는 들어가면 안 돼. 3하고 5는 들어가면 안 돼. 3하고 5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2, 4, 6, 7은 2, 4, 6, 7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 2, 4, 6, 7은 2, 4, 6, 7은 있어야 돼. 교집합이라는 건 Y에도 있는 애들인 거니까. 맞지? 나머지 1, 8 요 두 놈은 Y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기 어차피 없기 때문에 교집합했을 때 발현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B는 얼마냐? 2에 제곱해서 얘는 8, 얘는 4 더해서 얼마냐? 12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명제, 역, 대우, 참, 거짓 하는 거, 그리고 모든과 어떤 나오는 거. 모든과 어떤은 어제 했지? 응? 역, 대우, 참, 거짓 이거는 수업을 안 해. 어제 우리 4번까지밖에 못했죠? 그죠? 유형 4까지밖에 못했네. 그럼 5, 6, 7, 8 여기 한번 해봅시다. 유형 5 봅시다. 5. 자, 5에 대한 설명을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P이면 이게 뭐라고? 이게 조건과 이건 가정이라고 부르죠. 왼쪽에 있는 거.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이 가정문으로 만나가지고 명제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쪽을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가정과 결론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 참인 명제라고. 알았지? 이렇게 하면 거짓인 명제고. 그럼 언제 참이 된다 그랬냐? 이거의 진리집합과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할 때 이거는 참이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A, B, 여기에 C, 여기에 D, F, G 바깥에 뭐라고 쓴 거야 저게? U 바깥에 E하고 H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랬는데 Q이면 P다가 거짓임을 보이라잖아. 그지? 거짓임을 보이게 하는 원소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너네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같은 말이라 했어.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참이 되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된다 했지. 그럼 이게 거짓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려면은 Q가 P에 쏙 들어가고 싶은데 말리는 놈들이 있지 저기. 응? 누구? 얘들. 쟤네 때문에 지금 Q가 P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알겠어? 그거의 반례는 뭐다? B, G, G가 먼저냐? G, F, G, A, F, G. B, F, G가 바로 제가 저기에 들어가는 걸 막는 애다. 그게 반례가 되는 거다, 반례가. 알았지?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유형 6. 명제의 참, 거짓과 진리 관계의 포함 관계인데, 방금 한 거 또 나오는 거거든? 방금 한 거 또 나오는, 이거 또 나오는 거야? 문제 보면요. 이 설명 가지고 설명은 된 건데, 진리집합 뭐 그렇게 있다. not Q, 이면 P가 참이래. 이게 참이래. 이게 참. 저게 참이려면은 Q의 여집합이 P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Q의 여집합이 P에 쏙 들어가야 돼요. Q의 여집합이 P에 쏙 들어가야 돼.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 응?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생길 수 있어요. 요만큼이 P. 요만큼이 Q. 여기 1, 2, 3이라고 했을 때 P가 1하고 2, Q가 2하고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런 모양일 때 Q의 여집합이 뭐야? 1이지? 맞니? Q의 여집합이 1이잖아요. 여기 들어가죠? 맞습니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 이건 안 된다.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 이건 안 돼. 이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3이라고 했을 때 Q의 여집합이 1, 3이잖아. 1, 3은 P에 못 들어갑니다. 요런 모양의 빈 공간이 없어야 돼.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된다고.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 이거보다 더 센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 여자처럼. 겹치는 게 없는 거. P, Q 이렇게 있잖아. 이때는 Q의 여집합이 P하고 같아집니다. P도 Q 여집합이 들어가고 Q 여집합도 P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센 조건이고 얘는 그거보다 조금 느슨한 조건인 거거든. 어쨌든 얘에서 우리가 성립하는 건 뭐야? P하고 Q하고 합집합한 게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빈 공간이 없어야 돼. 이것처럼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얘는 너무 많이 간 조건이고 너무 강력한 조건인 거고 그냥 직사각형이다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한 꼴인 거야. 알았어?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놓으라고. 그냥 답만 써놓지 말고. 지금 틈틈이 쓸 수 있잖아. 다음은 7번.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부등식 나오는 겁니다. 모든 정수 K의 합을 구하세요. K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봅시다. 자, P면 Q에다가 참이래잖아. 그럼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쵸? 수직선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2 이상 k 이하 요 놈이 마이너스 3분의 k 이상 10 미만. 아주 반가운 애가 나왔네. 요거 딱 보면 파란색이 있었는데. 요걸 딱 봤을 때 이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한다 했어. 전에 설명할 때. 수직선에서 포함 관계할 때 잘 봐. 얘가 더 작은 거고 왼쪽이 작은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잘한다고. 근데 여기는 등호 넣고 여기는 등호를 안 넣는 거를 못 한다고. 안에 있는 것만 점이고 밖에가 동그라미일 땐 등호 들어가면 틀린다 그랬어. 그거 빼곤 다 등호 들어간다고. 안에만 점이고 밖에가 동그라미일 때는 등호 넣으면 틀리고 나머진 다 등호 들어가야 맞다. 알았지? 둘 다 동그라미였든지 밖에만 점이고 안에는 동그라미였든지 다 등호 들어간다고. 요때 등호 들어가면 틀려. 나머진 다 등호 안 넣으면 틀리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K 범위는 6 이상이 되는 거고요. 요거까지 가지고 오면은 10 미만이 되겠죠. 10 미만이 되겠죠. 그런 정수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해서 30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8번. 자, 모든 어떤 어제 했던 거 중에서 어이구. 다시 날라가네. 얘들아, 모든 부정하면 뭐랬어? 어떤 부정하면 모든은 다 돼야 되는 거, 어떤은 되는 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다음 중 참인 걸 골라보세요. 모든 실수 x 다 모든 실수 x야. 이거에 대해서 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볼 것도 없죠. 그죠? 이게 틀린 걸 보일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된댔어. 그치? 너무 많잖아. 0만 넣어도 되죠? 그치? 다음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잘 봐 얘들아. 요런 게 바로 뭐냐면 좀 이따 나올 거야.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참인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주환아 무슨 생각해? 일로 올까? 일로 올까? 집중이 잘 안 되지? 그지? 자, 이렇게 항상 이거 봐봐. 이거 완전 제곱이거든? 이거잖아, 그지? 완전 제곱은 항상 0 이상 맞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실수가 뭐냐고? 너네 대학교 때, 아니 평생에 평생. 너네 살아생전 평생에 실수가 뭐냐고 물어보잖아, 누가? 그러면 너네 그냥 제곱해서 0 이상인 수라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안 갈 거잖아. 그지? 그죠? 어느 정도 시력 때문에 요새 공대 가지 잘 안 간단 말이야. 점점 선생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그러면 그런 거 배울 일이 없어요. 실수는 원래 설명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너네는 유리수는 뭐냐 물어보면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실수는 제곱해서 0 이상인 수 이러면 됩니다. 알았죠? 예. 그러니까 요거 실수잖아. 실수에 1 빼도 실수지.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다. 이건 항상 참이죠. x에 뭐가 들어가도 참입니다. i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건 실수가 아니니까. 다음 디귿.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 참이겠죠. 그거 해가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x제곱은 3x다. 참이겠죠. 뭐 0하고 3이 있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해보면. 그래서 맞는 거죠. 왜?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니까. 리을.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x보다 작다. 절대값 씌운 놈이 안 씌운 놈보다 작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여기 등호 들어가면 맞아. 0 하나 있으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절대값 씌웠을 때 작아지는 거는요. 없습니다. 커지는 건 있지만 음수일 때는 절대값 씌우면 커질 수는 있는데 작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건 뭐랑 뭐다? 니은하고 디귿만 맞는 거다. 자, 쓰면서 필기한 것들은 필기해놓고 아래에 최소 하나씩 빨리빨리 풀어. 다음은 94쪽, 95쪽 앞에 이제 우리 안 한 것도 좀 내용 설명하고 쉬운 거 좀 풀고 뒤에 유형 또 나가보자. 뒤에 앞에 넘겨봐요. 앞에. 결과가 안 나와?
not q이면 잠깐만 지금 687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not q이면 p이다. 의 여기 잠깐만. 이게 아니지. 674번이지. not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이래. 이게 거짓이래. 그 말은 뭐야? p 여집합이 q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어? 그 말이 뭐랬어? 이게 p 여집합이란 집합이 있고 q 여집합이란 집합이 있을 때 여기가 있단 얘기를 했잖아. 저기가 존재한다. 그치? 요 부분이 뭐라고? p 여집합 빼기 차집합 q 여집합이잖아. 여기가. 그럼 이걸 갖다가 저기로 바꿔봐. 이거 아니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이게 뭐야? p 여집합 교집합 q지. 그지? 이걸 차집합으로 바꾸면 이거잖아. 요게 답에, 요게 보기에 있으면 이게 보기에 있네. 근데 4번에. 그게 없으면 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저기 앞으로 94쪽, 95쪽 좀 넘어와 보세요.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역과 대우에 대해서. 좀 어렵고 해도 지금 할 때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또 이제 본 수업 시간에 할 때 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저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귀 딱 닫고 눈 감고 있으면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 그때가 첫 번째 수업이 돼버리는 거잖아. 학교에서. 근데 그때도 어려워서 그냥 안 하고 있으면 학교 수업 시간이 또 첫 번째 수업이 돼버리는 건데 이제 학교에서 졸죠. 피곤해서. 그러면은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할 때 첫 공부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답 없어져요. 지금 잘 들어놓으면, 하려고 하면 본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할 때 그게 두 번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또 세 번째가 될 수 있고, 시험 공부할 때 그게 네 번째 복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처음 할 때. 알았지? 자,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들을 쭉 써놨는데요. 자, 역하고 대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2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졌어.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기 뭐냐, 여기. 가정과 결론을 바꿔버리는 거야. 봄이 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라는 명제가 있다 칩시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라는 명제가 있어. 역은 뭐냐? 성적이 오르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되는 거예요. 역은. 오케이? 대우는 뭐냐면 바꿨잖아. 지금 가정 결론을 바꿨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성적이 오르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바꿨잖아. 이걸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뭘까?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자,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역이 뭐다, 역? 말해봐, 역. 여기 봐야지. 또 딴 생각. 그렇지. 성적이 오르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역이라고. 이게 역이라고. 대우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성적이 내리면이 아니야. 오른다의 반대는 오르지 않는다야. 알았지? 그대로인 것도 있으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대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주어진 명제하고요. 대우하고는 주어진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P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란 얘기예요.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왜 그런지 증명이 가능하거든?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뭐가 성립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 성립하는 거지.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뭐가 성립해? Q 여집합이 P 여집합이 들어간다 성립하는 건 어제 한 2번 썼었거든? 이거랑 같은 말 5가지 쫙 있잖아. 그지? 그 중에 이게 있었지. 여집합 붙으면 뒤집힌다는 거. 맞지? 이게 성립하면 뭐가 성립하는 거야?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는 거지. 얘랑 얘랑 같은 말. 얘랑 얘랑 같은 말. 얘랑 얘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 말은 요거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거꾸로 해볼까?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지.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지.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은 대우도 거짓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아래는 뭐예요? 주어진 명제와 역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지. 그러면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아니야? 관계없죠. 얘가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여기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그때 달라. 그러면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많은 아이들이 이거 증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A제곱이 홀수이면 N이 홀수냐? 이런 질문을 했어. 맞아? 라고 했을 때 맞대. 오, 맞아. 왜 맞아? 물어보면 헛소리예요. 이거 참이거든? 이게 참인데 얘가 참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요. 대우를 써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야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냐 물어봤는데 맞대. 왜 맞는데? 홀수 제곱하면 홀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야? 역으로 설명하는 거야.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건 뭔 소리야? 역이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어도 얘가 참인 걸 보이려면은 n이 홀수가 아닐 때 n제곱이 홀수가 아닌 거 정도는 보였어야지. 대우 명제 이용해서. 쟤네들은 참 거짓이 일치하니까. 그치? 근데 얘가 왜 맞는지 보이라 그랬더니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는 뭐야? 여기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근데 참인지는 맞긴 했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예. 95쪽 제일 밑에 있는 거 좀 빨리 해보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일단 명제까지 끝내놓고 부등식의 증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직까지는 역하고 대우 맞춰보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 바보들이 이렇게 합니다. P이면 Q이다. Q이면 이건 역이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참 거짓을 맞춰보세요. 이랬거든. 근데 뭐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가위표 혹은 여기 가위표 여기 동그라미 여기 가위표 뭐 아니지. 여기 동그라미 뭐 가위표 동그라미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건 100% 땡이에요. 왜? 얘랑 지금 다르지? 그지?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둘 중에 하나 맞추고 싶어. 그러니까 얘 빼고 여기하고 여기다가 5x 치고 이제 하나 맞으면 1점, 두 개 맞으면 2점 준다고 했을 때 모르겠어. 맞나 틀린지 뭐 참거짓이 모르겠어. 그래서 찍고 싶어. 그러면 둘 다 동그라미 하거나 둘 다 가위표 하면요. 아니지. 둘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가위표 하잖아. 하나는 무조건 맞아. 왜냐면 둘 다 동그라미는 둘 다 가위표이기 때문에 요렇게 쓰잖아. 요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맞아요. 부분 점수라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에 몰빵하고 싶다. 아이, 풀어야지. 풀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모르겠어 하나로 맞추고 싶으면은 둘이 다른 거 쓰면은 둘 중에 하나는 맞아. 무슨 뭘 강조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 둘이 같아야 돼.
둘이 다르면 답지 안 봐도 둘 중에서 하나는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필요조건, 충분조건. 어디냐면 96쪽입니다. 넘겨보고. 충분조건, 필요조건까지 하면은 명제는 끝나는 거고, 그 다음 사실 다른 단원이거든? 근데 이 책에는 이거 딱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뭔지 설명할 때 이걸 보면 됩니다. 요거. 자자자자. 자, 이거 여러분들 요새 편지 써본 적 없죠?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표 붙이고 보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요새는 초등학교 때 군인들한테 편지 안 써? 군인 아저씨한테? 썼던 것 같아? 거기 보면 써 있잖아. 아니면 너네 부모님 카드 명세서 같은 거 날라올 때 보면은 편지 봉투 오잖아요. 그죠? 하얀색. 거기 보면 주소 써 있잖아. 이런 식으로 주소 쓰면 여기 상세 주소 더 있겠지. 뭐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거. 근데 이걸 보란 말이야. 주안에 어디 살아? 했는데 저 복대동이요. 하면 대한민국에 복대동이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하자고. 제가 복대동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들 할 필요 있어? 이걸로 이미 충분하지? 그게 충분조건이야. 그게 충분조건이에요. 다른 말 할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그게 충분조건이에요. 요 저 흥덕구 살아요 했잖아? 그럼 청주시나 충북이란 말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충분조건이라고. 충분하답니다. 하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 무슨 도형이 있는데, 뭐야?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라 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진이한테 물어봤어. 야, 이거 뭐야?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정사각형이래.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선생님, 직사각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정사각형 이미 충분해. 정사각형이면은 사각형이라는, 모든 사각형 그런 말들 다 성립하게 하는 애거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면 끝난 거야. 더 할 말 필요 없다고. 알겠지? 이런 게 충분 조건이라고. 강력한 조건이야. 알겠지? 그럼 필요 조건은 뭐냐? 주한이가 방금 복대동 산다고 했는데, 복대동 살려면은 어떨 필요가 있어? 요런 데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은 좀 이 배경이 되어주는 조건입니다. 집합으로 치면은 안에 P가 있고 바깥에 Q가 있잖아? 얘가 필요 조건이고, 얘가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연상, 연하랑 비슷한 거거든? 내가 얘보다 연상이야. 내가? 나이 많잖아, 내가 더. 나보다 원장쌤이 연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운데서 얘에 비해서는 연상이지만 원장 선생님에 비해서는 연하죠. 그거랑 비슷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는 P이면 Q이고 R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얘는 있잖아. 얘 졸려? Q는 P하고 비교했을 때는 필요 조건이에요. 얘는 충분 조건이고. 알겠습니까? 저 등에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네. 질질 울고 있겠네. 넘어졌지? 저요? 아니요. 안 울렸어? 물병 떨어뜨렸네. 옛날에 말 진짜 안 듣는 백땡땡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나 결혼할 때도 왔던 애거든? 서울로 이사 갔는데 나 결혼한다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 근데 되게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든 애였어. 걔가 참 내가 얘기 많이 하는 애인데, 걔가 나한테 혼나잖아?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세강중 갔었거든? 아무튼 걔가 나한테 혼나면은 머리 간지럽다고 이렇게 긁는 애였어. 학교에서 그러다 끌려갔다더라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뒤에다 대고서 이러다가. 걔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저 무당탕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왜 이렇게 시꺼먼 책상 있지? 왜? 동그란 다리 네 개 붙여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시커먼 그런 책상이 있어. 이런 책상, 1인용 책상 말고. 회의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상이 있어요. 그런 거 2개 있는 강의실, 작은 강의실이 있었거든. 거기서 얘랑 나랑 1대1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왜 많이 그러잖아. 뒤로 이렇게 기대는 거. 의자가 다리가 4개인데 2개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야, 너 그러다가 이 새끼야 넘어가. 그러거든? 한 번은 넘어가서 막 눈물이 찔끔 났었어. 막 질질 울고 아프다고. 근데 금방 잊어먹죠, 그런 거는.
걔가 해먹은 의자도 많았어. 걔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애였는데 뒤로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까 다리가 남아나? 막 땜질하는데 부러지지? 근데 얘가 그러다가 한번 뒤로 넘어갔는데 그럼 우당탕 했어야 되는데 목이 뒤에 있는 책상에 걸린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력으로 넘어오지도 못하고 넘어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거봐 이 새끼야 하지 말랬지. 막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목 딱 걸려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한동안 이제 괴롭히다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아파봐야 안 하는 거야. 저 원장 선생님 둘째 아들 저놈도 저기 티셔츠룸에서 계속 저러고 있거든. 근데 그냥 방금 넘어졌는 줄 알고 이제 반가워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 싶어서 크게 다치지만 않으면 좀 교훈을 얻어야. 근데 옆방에 있는 애가 물병을 떨어뜨렸네. 스댕으로 된 거. 야 얘들 둘이 비교해봐라. Q하고 R을 비교하잖아. 그러면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랑 비교하면 나이가 많지만 나보다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적은 것처럼 이 조건은 말하자면 진리집합으로 치면은 Q, R 이런 상태잖아. 그지? 요놈들은 P에 비해서는 크지만 Q의 R에 비해서는 작은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P하고 Q가 이렇게 나왔지. 그랬을 때 얘가 충분 조건이잖아. 그럼 얘가 필요 조건 되는 거야. 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나이가 더 어리잖아. 그럼 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그런 관계야. 얘가 필요 조건인데 얘가 충분 조건이 아니야? 그런 일은 안 생겨. 그런 일 안 생겨요. 얘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충분 조건 되는 거예요. 둘이 그런 관계예요.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알았죠? 뭐 얘는 평생 필요 조건이냐? 아니야. 얘보다 더 큰 놈이 더 강한, 더 느슨한 조건이 나오잖아? 흥덕구를 보라고. 복대동이랑 비교하면 얘가 필요 조건이야. 얘가 충분 조건이고. 근데 청주시하고 흥덕구를 비교하면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 이게 잘 안 외워지면은 화살 맞으면 피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알았죠? 화살 맞으면 피나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 조건인 이유는 아니야. 당연하죠. 화살 맞아서 피나고 그런 게 수학에서 왜 나와? 뭔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관계도 있지 않겠니? P이면 Q이라도 참인데 Q이면 P라도 참인 경우, P이면 Q라도 참인데 Q이면 P라도 참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거다 보니까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필요 충분 조건 상황에서는 집합 사이의 관계가 뭐가 되느냐? P하고 Q하고 같다가 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요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뭐 또 3개밖에 없네. 그거 하고 뒤에 유형 어디부터냐? 9부터 14, 15, 15까지. 부터 15까지. 자, 9번. 이거에 여기, 이것이면 이것이다였는데 내가 화살표 바꿔놨거든. 왜 바꿔놨냐면은 여기 참인 걸 고르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 참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거는 틀렸어. 거꾸로 가는 거 틀려. 왜 틀려? 얘는 3이고 얘가 0이어도 0 됩니다. 그죠? 그래서 땡. 다음. a제곱이 1보다 크면 a는 1보다 크냐? 틀려. 땡. 왜?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제곱하면 1보다 커요. 9니까. 이렇게 얘 하나씩 들어주면 돼. 틀린 걸 보일 때는. 다음 얘를 보자. 더해서 2 이하면 둘 다 1 이하냐? 땡. 얘 마이너스 9고 얘가 100이어도 뭔 소리야? 얘 마이너스 9고 얘가 4여도 저 더했을 때 2 이하 됩니다. 그죠? 하지만 예, 안 되죠. 땡. 그 다음 답이 4번인데 5번이 왜 틀린지 먼저 보여주고 4번을 보여줄게. 5번도 틀려. 더한 게 짝수야? 그러면 짝짝도 괜찮고 홀홀도 괜찮거든. 더해서 짝수 나오는 거는 같은 것끼리 더하면 짝수 되는 거예요. 짝짝 홀홀. 홀짝이나 짝홀이나 이렇게 한다면 돼. 짝짝이나 홀홀 더하면 짝수 돼. 근데 짝짝을 곱하잖아? 안 돼. 됐지? 자, 요건 팁을 하나 줄 건데 여러분들이 보일 때 있잖아요. 참거짓 보일 때 너네가 한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는요. 요거 두 가지 기호입니다. 이거하고 요거. 또는 뭐 기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같지 않다를 좀 어려워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또는도 좀 어려워해요. 분명 또는이라 써있는데 둘 다 성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란 말이야. 또는은 둘 다 아니지만 않으면 돼.
얘만 돼도 괜찮고 얘만 돼도 괜찮고 둘 다 돼도 괜찮은 게 또는인데 또는도 그리고라 생각한다고. 둘 다 성립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 곱하기 B가 0이 아니야. 아니, A 곱하기 B가 0이잖아? 그러면 둘 다 0이 필요 없죠? A만 0이어도 되고 B만 0이어도 되거든? 근데 막 둘 다 0인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는이 좀 그래. 그러면 또는을 갖다가 그리고로 바꿔주고 같지 않다를 갖다가 같다로 바꿔주는 방법을 알고 있죠? 부정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다의 부정을, 역을 쓰는 거야, 역. 봐봐, 지금 얘가 가정이 여기 결론이야, 그지? 그러면 화살표를 뒤집어주고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있으니까 헷갈리겠다. 자, 이것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단데 이거의 대우를 써보자고. 그러면 요게 이쪽으로 오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이하다. 쏘리. 헛소리 했네. 이거는 그냥 보이는 게 나아요. 자, 0이 아닙니다. 그러면 a제곱이 어떻게 되죠? 0보다 커지죠. 0이면 0이 되는 거고, 제곱이, 그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0이 아니면 제곱하면 0보다 커져. 그리고 b제곱이 어때? 0보다 커지지. 이거 성립하지? 맞니? 그러면 얘랑 더한 거는 뭐가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가 되겠어? 또는이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든지 얘가 0보다 크든지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아니, 일단 제곱은 0 아니면 플러스거든. 마이너스는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한 거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맞는 거예요. 이것이면 이것이다 맞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또는이나 같지 않다 나오면요, 부정해가지고 증명하는 걸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좀 이따 나올 거야, 그거는. 알았지? 자, 3단 논법이 아니고 참. 자, 10번 봅시다, 10번. 자, 여기서도 이제 대우를 써가지고 할 건데, 이거 봐. 더한 게 A보다 작으면 A가 3 이하 또는 Y가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주어졌거든? 의미가 모호하죠, 좀. 응? 이게 참이야. 이게 참이 된대. 그러면 A는 뭐가 나오면 되냐? 이런 문제거든. 근데 야, 더한 게 뭐보다 작다고 해서 얘가 3 이하 또는 얘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또는이 있어서 그렇거든. 그리고로 바꿔보자고. 대우를 써봐, 대우. 이거 부정. x가 3 이상. 2고. 요거 부정. y가 마이너스 1 이상. 요거는 뭔가 명확하죠. 3 이상인 거랑 마이너스 1 이상인 걸 갖다가 더했으면은 뭐 이상이 되겠어요? 2 이상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참이잖아.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뭐야? a인 거지. 그러니까 저걸 대우를 쓰랬으니까 a 이상이다가 나오겠지. 근데 요거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a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a는 뭐라고 해야 되냐? 3 이상인 거랑 마이너스 1 이상인 거는 제일 작을 때가 2 이상 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뭐 2 이상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a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틀렸네. a는 2 이하가 맞아. 요거의 최소값이 2니까 3 이상인 거랑 a가 2 이상이면 여기에 뭐 10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3 이상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해서 x 플러스 y가 10이 나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겠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2 이상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요 놈이 a 이상이 되는 거니까 a가 요렇게 뭐 0 이상도 괜찮잖아. 3 이상이고 마이너스 1 이상이면은 x 플러스 y가 0 이상인도 참이죠? 그죠? 1 이상도 참이고 마이너스 100 이상도 참이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2 이하다가 참이 되겠네요. 이하다. 근데 대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대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잘 보고. 다음 3단 논법인데 3단 논법은 앞에서 설명은 안 나왔었죠. 이게 그거죠. 소크라테스 죽이는 그 논리 있잖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았어? 소크라테스 얘기 나오니까 좋아?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잖아. 그럼 이렇게 포탈이 열리는 거야. 포탈이 찡 열려서 P이면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3단 논법이죠. 그쵸? 예.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문제 좀 읽어볼래요? 몇 번이야 이게? 693번인데 693번 문제 좀 읽어보면
요게 참이고 요게 참일 때 성립하는 걸 다 써봐라. 참인 걸 다 써봐라.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 거기 보면 보기가 5까지 있는데 답이 아닌 게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날 따라 하세요. 자, 일단 봐봐. P이면 Q이란데 Q이면 나다리니까 포탈이 열렸지. 그지? 3단 노법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겠어? P이면 뭐다? not R이 다 참이 되는 거야. 파란색으로 쓰는 게 다 참이 되는 거야. 검은색들 때문에. 또 얘가 참이면 뭐가 참이래서 저기 쓴 거. 여기서 썼고 대우. 이거의 대우도 참이겠지. 그래서 뭐 not Q이면 not P가 참이 되는 거예요. 또 얘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 not R의 반대 R이면 not Q이라도 참이 되겠지. 맞지? 여기 포탈 열린 거 보여? R이면 not Q이면 not P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거의 대우를 써도 돼. 결과는 똑같아. 요거 썼으니까 이거의 대우 뭐야? R이면 not P이다. 맞지? 어때? 객관식 내기 딱 좋지? 맞는 게 4개 나오거든. 틀린 게 하나야. 골라봐. 좀 필기해 놓으라고. 네, 확인할 거야.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봅시다. 12. 이건 뭐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있잖아. 필요 조건이지만 누가? 은는이 가 있잖아. 은는이가 주어에 붙는 조사. 은는이 가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 문제 뭐라고 이 새끼야. 은는이 가가 어디 붙어 있어? P에 붙어 있잖아. P가. 그지?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뭐 얘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충분 조건은 아니랬지. 그럼 여긴 가이표, 여기는 동그라미. 필요 조건이다. 맞기는 하는데 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알았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럼 뭐야? 쏘는 건 맞는데 오는 건 틀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는 오는 건 맞는데 가는 건 틀리다. 그런 말을 표현인 거야. 그 말이.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고서 내가 어제도 그랬죠. 결국은 이번 단원에서는 이거 맞나 틀리나 참거리 따지는 것만 나중에 결국 잘하면 나머지는 처음 배우는 것들이라서 생소해서 그렇지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런 건 그냥 다 잘합니다. 뭐 대우를 써봐라. 대우가 성립하기 위해서 뭐 해봐라.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이런 거에서 참 거짓 따지는 거를 좀 더 어려워하게 되니까. 자 보자. 그러니까 오는 건 맞는데 가는 건 틀린 거 말하는 거야. 그지? 자 여기는 만족하는 게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잖아. 여긴 2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가는 거 맞아 틀려? 틀리지?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오는 건 어때? 맞지? 그 답이 이거야. 그럼 나머지는 자 x가 1 이상 2고 y가 1 이상 2면 이거죠. x 플러스 y가 2 이상 이렇게 나온 거잖아. 자 둘 다 1 이상이야. 둘 다 1 이상이면 더한 건 2 이상 맞아? 맞죠? 오는 게 틀리겠지. 그치? 더한 게 2 이상이라고 해서 둘 다 1 이상일 필요는 없죠? 한 놈이 100이고 한 놈이 마이너스 10이어도 돼. 맞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이걸 굳이 말하자면은 P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경우인 거지. 쏘는 건 맞지만 맞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는 X하고 Y하고 같다 이고요. 여기는 XZ하고 YZ가 같다예요. 가는 건 어때? 맞지? 이미 등호 성립했는데 똑같이 Z 곱한 거니까. 오는 거는 틀리죠. 왜? 3 곱하기 0이랑 10 곱하기 0은 둘 다 0이라서 같지만 3하고 10은 다르죠. 그쵸? 그 다음 4번 둘 다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래. 그리고 둘이 곱하면 6이래요. 가는 건 맞죠? 오는 거는 말도 안 되지. 곱해서 6이라고 어떻게 쟤네가 둘 다 2, 3이야. 3일 수도 있고 그지? 6분의 1이랑 36일 수도 있고. 그 다음 5번 x가 1보다 작다 하고 x가 2 이하이다. 자 얘는 수직선으로 치면은 1보다 작다야. 얘는 뭐야? 1, 2 이하잖아요. 그죠? 작은 애가 큰 곳으로 가는 건 맞죠? 그죠? 부분집합이 되잖아. 1보다 작다는 2 이하의 부분집합 되는 거잖아. 하지만 거꾸로 가는 건 틀려. 뭐 때문에? 1.5는 안 되지. 그치? 1.5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다. 잘 좀 스스로 정리 좀 해보고 넘겨봅시다. 유형 13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우리 이거 알잖아요.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거 알잖아. 이런 건 좀 외워볼까?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이라고 외우세요. 작은 집합이 충분 조건이고 둘이 비교했을 때 안에 있는 애가 충분 조건이고 밖에 둘러싸고 있는 애가 필요 조건인 거야. 어? 내가 20살에 대학교 처음 왔을 때 길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물어보셨단 말이야. 청원 가려면 어떻게 가니? 청원 가려면 어떻게 가니요? 나는 뭐 잘 모르니까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요 그러고서 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 데나 가르쳐도 되는 거였어. 왜냐면 지금은 청원이 없죠 이제. 통합청주시 돼가지고. 청원군 안에 청주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청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총각 그래 물어봤잖아. 저기요 했어도 맞는 거야. 어딜 가도 맞는 거였다고. 그런 상황이잖아. 요런 모양일 때 얘가 충분 조건, 요 밖에 있는 애가 필요 조건 이런 모양이라고. 그렇다고 청주시가 청원군의 부분 집합은 아니야. 독립된 저 행정구역이지. 알겠지?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아무 데나 가르쳐줘도 맞는 거였어요. 청원이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거라서. 완전 반대쪽 가르치는. 반대쪽이 없어. 반대쪽이 없어. 아니 청주시가 청원군 안에 완전히 지도상으로 보면 안에 쏙 들어가 있었다고. 어느 방향을 가리켜도 청원이 나와 가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멀리 가야 되는 곳. 아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청원 가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셨으니까 뭐 아니 청원군청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었으면 내가 잘못 가르칠 수가 있었겠지. 근데 청원군 가려면 어떻게 가냐 물으셨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르쳐도 되는 거였어요. 자 13번 봅시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누가 필요 조건? 여기가 필요. 이건 잘못했네. 요런 관계인 거지, 그죠? 요런 건 P가 필요. 얘가 필요 조건이라잖아. 얘가 맞지? P가 필요 조건이라잖아, 그지? 그럼 P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요런 관계가 되려면은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고, 요거랑 똑같은 거 5개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5개. 자, 5개. Q가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또 뭐 5가지 연달 쫙. Q에서 P 빼면 뭐 둘 다 여집합하면 뭐 나오고 안에 있는 거랑 작은 놈의 여집합과 밖에 있는 걸 합집하면 뭐 나오고 이거 줄줄이 나와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명제 나오면 또 나온다고 이게. 이 명제가 참거짓 하는 거에 부분집합이 쓰이기 때문에 자 얘는 뭐 나와? 얘는 작은 거 나와야지. 얘는 큰 거 나와야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둘 다 여집합하면은 뒤집힌다. 얘랑 합집합하면은 전체 집합이다. 나올 때마다 너는 자꾸 써봐. 그리고 외워져. 적어도 얘 한 개 이거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더라도 요 좌변에 나오는 애들이지. 요 모양들. 이게 성립할 때 얘네들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좀 기억해 두면 그 다음에는 생각하면 다 벤 다이어그램 봐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답은 뭐겠어? 4번이요. 4번. 여기 4번 보이죠? 나머지는 다 헛소리. 다음은 14번. 설명 들으면서 좀 쓰면 좋을 텐데. 네, 뭐 지나갔어. 자, 14번 갑니다. 14번. P라는 조건이 A 이상 A 플러스 2 이하. Q라는 조건이 X 빼기 5, X 빼기 9, 0 이하. 요거에 대하여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Q가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은 오른쪽에 쓰라고. 요 얘기잖아, 그지? 요게 되기 위한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잖아요. 누가 큰 집합? 화살 맞는 애가 큰 집합. 알았지? 크니까 큰 놈이 필요 조건이랬어. 크면은 화살도 잘 맞지 않나? 자, 요거 풀면 뭐야? 5 이상 9 이하인 건 알잖아, 그지? 얘가 큰 놈이라고. 5 더하 9. 요 안에 A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지. 다 점이니까 뭐 고민할 거 없이 다 등호 들어가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5 이상 7 이하가 나오겠죠? 네, 그랬을 때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5, 6, 7, 18 이렇게 되겠죠? 집합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3단 논법과 그거 쓰는 거 나오지 않을까요? 15번. 대우명제하고 3단 논법 이용해서 만든 거 틀린 거 아까 요 자리에 했던 거.
요 자리 했던 거 중요하다고. 시험 문제 내기 참 좋다고. 자, 문제 보면 자, 얘들아. 문제 봐봐. 15번, 706번 문제 봐봐요. P는 무슨 조건? Q하고 했을 때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러니까 쏴 맞아. 쏴야지. 충분 조건은 쏜다고. 그리고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not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맞아야지. 요거 두 개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뭐 써?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R이다. 일단 이거 두 개는 맞다고. 요거의 대우명제 맞는 거라고. 알았지? 파란 거. 얘네끼리 대우명제. 알았지? 얘들아 3하고 3분의 1 비교해봐. 얘는 얘의 역수죠. 맞죠? 얘도 얘의 역수죠. 역수라는 건 서로 역수인 거잖아. 그지? 대우도 마찬가지야. 얘에 대해서 얘가 대우명제지.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가 대우명제야. 대우는 서로에 서로. 친구처럼. A하고 B가 친구면 B하고 A도 친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우도 얘네 둘이 서로 대우 관계인 거야. 밑에 줄도 마찬가지. 얘네 둘이 서로 대우 관계인 거예요. 역수처럼. 알았지? 자, 이 상태에서 포탈 열렸냐? 열렸네, 여기. 쫙 이렇게 열렸죠? R이면 not Q이면 P, not R이다. 즉, R이면 not P에다가 성립하고 또 여기 포탈 열린 거 뭐야, 여기? 이렇게. P이면 Q이면 not R이다. P이면 Q이면 not R이다. 근데 해놓고 보면 뭐다? 얘네 둘이 또 대우명제라고. 찾아봐. 아닌 거 찾아봐.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1번 어딨어, 1번. 1번. P이면 나달이다. P면 여기 1번. 2번. Q이면 나달이다. 2번. not Q이면 not P이다. 3번. 4번. R이면 not Q이다. not P이다. 4번.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명확하잖아. 저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쉬운 문제가 없죠. 명확하거든. 딱 떨어지게 나오거든 문제. 이거로 치면은 x제곱 플러스 ax 빼기 12가 0이 아니다. 이면 x가 x 빼기 3이 0이 아니다. 이게 참인 명제인 거라고 이게. 이면 이거. 왜?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이면 맞는 거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라니까. 응? 그럼 이거에 대우 명제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니까 뭐? x가 3이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12가 0이다. 이거 해야지. 그럼 대입하면 A 나오지. 맞지? 뭐? 708번. 가나 다라를 다 만족한대. 좋아, 내가 이거 풀어준다고 이거 쓰지마 답에다가. 네가 풀어. 알았어? 자, 가에서 뭐래? P하고 Q 사이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한대. 썼어. 그 다음에 R은 S에 의한 필요 조건이야. R이 S한테 맞는 놈이래.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다 Q는 S에 의한 충분 조건이래. Q는 S에 의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다. 그지? 맞냐? 잠깐 Q가 충분 조건이니까 S한테 쏴야 되는 거잖아. 근데 S는 R을 쏜다는 거 원래 알고 있었지. Q는 R이기 위한 필요, Q는 R한테 맞는데. 얘는 Q는 R한테 맞는데. 그지? 이게 무슨 말이니? Q이면 S이고 S이면 Q이다잖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쟤는 싹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지. 알겠어? 7번 모르겠어요. 내가 종원아 요렇게 두 개 나오면 이거 4개 좀 써보라고 알려줬냐?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지금 2번 보여줬어. 그지? 그럼 너도 거기 지금 맞는 명제 2개 나왔으면 그거에 대우 좀 써놓고 3단론법 되는 거 있나 없나 좀 써보고. 그래 안 그래? 썼어 안 썼어 근데? 썼어?
그럼 그 중에 3단 논법 되는 거 없어? P는 어? P면 아래다 성립하잖아. 네. 썼냐고. 네. 아니 그럼 너는 지금 대우를 안 썼잖아. 이거만 성립하면 이거에 대우 명제도 써야 될 것 같아. 너 필기했잖아 이거. 보라고. 얘가 맞으면 이것도 좀 쓰고 얘가 맞으면 이것도 좀 쓰라고 내가 설명을 계속 하잖아. 이게 얼마나 좋냐고. 맞는 게 딱 4개 나온단 말이야. 주어진 명제에 대우 쓰고 이거에 대우 쓰고 그래 놓고서 그 중에 3단 논법 되는 거 따져보니까 또 2개 더 나오고. 근데 네가 지금 몇 개 썼어? 2개 썼지? 그 대우도 좀 쓰라고 임마. 왜 한국말로 하는데 왜 그래? 충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아니야.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그 상태가 아니고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이게 충분 조건, 이게 필요 조건인 거라고. 저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쏘는 애 얘가 조건이 얘도 조건이 얘도 조건이잖아. 이때 얘가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인 거라고. 아, 각각이. 왼쪽이 충분 조건. 이게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야, 이거 대우 명제 쓰라니까. 그리고 요건 대우 명제 썼어? 썼지? 그럼 4개 나왔잖아. 그럼 찾아봐 이제. 이게 왜 망하죠? 니은? 이 기억. 기억은 틀려. 거기 지금 화살 주고받는 애가 있어? 답이죠. 답이 4번 아니야? 답이 4번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봤었어. 난이도가 높구만. 죄송합니다. 어려워.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네가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내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는데 열심히 안 해. 그래서 되게 그냥 답답한 거야. 인생이. 어? 자, 잠시 스톱하시고 96페이지도 펴봅시다. 이제. 그 유형 16, 17, 18 요게 이제 명제 증명에 관련된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뭐 19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중요한 게 여기서는 20, 21, 22, 23, 24 이게 중요하거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고요. 코시 슈발츠 공식이라고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해요. 요게 좀 중요해서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자, 명제 증명 봅시다. 명제의 증명은 아까도 내가 설명을 좀 해줬던 건데 이제 너네 얘들아 봐봐.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나 1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2학기 때나 빈칸 채우는 증명,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증명이란 말이 없거든. 바뀌면서도 생겼어. 너네 중학교 1학년들은 새로 생겼는데 요 전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엄마들이 교육부에서 뭐 정책 정할 때 우리 애들 수학 너무 어려워하니까 좀 쉽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증명이란 말을 뺐어요. 증명을 뺀 게 아니고 증명이란 단어를 뺐어. 설명으로 바꿨어. 하지만 하는 짓은 똑같았어요. 이렇게 똑같은 짓이죠. 빈칸 채우는 거 있었잖아. 왜? 합동 가지고 증명하고 막 이런 거. A, B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래. 그때 요렇게 하면은 이 길이랑 같은 걸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P, B하고 P, C 같은 걸 증명해라. 하면 어떻게 증명했었냐면은 삼각형 ABP랑 삼각형 ACP랑 합동인 걸 먼저 증명하죠. 앞에 조건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합동이다. 그러므로 얘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를 수학에서 직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직접 증명. 뭐 연역법을 써가지고 증명을 하는 건데 이것이면 이거 삼성노법처럼 얘이면 얘이고 얘이면 얘이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거든. 삼성노법처럼 뭐 한 4단 5단 되겠지. 근데 이런 직접 증명이 좀 어려워. 다이렉트로 이렇게 쫙 가기가 어려워서 쓰는 방법이야. 직접의 반대 뭐야? 간접. 그쵸. 간접 증명을 하는 건데 간접 증명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접 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수학자는요. 너희 왜 수학 난제 알아요? 난제? 수학협회에서 그 난제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걸 해결하잖아. 그러면 엄청난 명성과 부를 얻어요. 4년마다 한 번 주는 필드 메달 타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받았잖아. 허준인가? 어? 허준이 교수인가 있잖아요. 왜? 국적은 우리나라가 아니다지만 이제 미국인가 그런 거 같은데 왜 유퀴즈에 나왔었잖아. 허준이 교수라고 몰라? 있어. 그 사람도 막 난제를 갖다가 엄청 풀었더라고. 그런 난제를 갖다 증명하는데 어떤 수학자는 직접 증명을 못 해가지고 간접 증명을 한 거야. 그래서 거부했대. 상 받는 거를. 꼼수로 증명한 거라고 이것들 하기는. 자기는 직접 증명을 자기가 해내면은 상 받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대. 그러니까 간접 증명은 조금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에 도움을 받는 건데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대우법이라고는 잘 하진 않아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귀류법이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이 있는데 자 내가 뭘 증명하고 싶냐면 아까 썼던 거 자 A 제곱이 홀수이면 A가 홀수이다. 이거를 증명할 거야. 하나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고 하나는 귀류법으로 증명할 건데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뭔지 알잖아. 대우 딱 쓰면 뭐야? A가 홀수가 아니면 즉 A가 짝수이면 A 제곱이 짝수이다. 이게 대우잖아. 그지? 얘가 참인 걸 증명하면 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니까. 둘은 참거짓이 일치하니까. 알았지? 대우법으로 먼저 해보면 얘를 가정하는 거야. A가 2K라고 하자. K는 자연수. 그러면 A 제곱은 뭐냐? 4K 제곱인데 그거는 2 곱하기 2K 제곱이고 얘는 자연수지. 그지? 결국 이게 2 곱하기 자연수네. 그러니까 A 제곱은 뭐야? 짝수죠. A가 짝수라고 가정했더니 A 제곱이 짝수 나왔네. 따라서 대우가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라고 증명 끝내주면 되는 게 대우법이야. 대우를 써놓고 그걸 증명했잖아. 그지? 이게 대우를 이용한 간접 증명이야. 그다음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A 제곱이 홀수인데 A가 홀수인 걸 증명해야 되는데 A가 짝수라 하자. A 제곱이 홀수인데 A가 짝수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한 거지. A 제곱이 홀수면 A가 홀수거든. 이게 맞으니까 증명을 할 거 아니야. 틀리면은 맞나 틀리나 물어볼 건데 맞으니까 증명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갖다가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
A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저거랑 똑같아. A는 2K, K가 자연수라고 하면은 A 제곱은 4K 제곱이고 2 곱하기 2K 제곱이고 이건 자연수. 따라서 A 제곱은 뭐가 돼? 짝수가 됐지. 모순이에요. 모순. 왜 모순이야? A 제곱이 홀수라고 가정을 했는데 A 제곱이 짝수가 나왔네. 자연수 중에서 홀수이면서 짝수인 수가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죠. 근데 A 제곱이 그런 게 돼버렸네. 모순이죠. 왜 이런 모순이 나왔어? 이런 개똥 같은 가정을 했기 때문인 거죠.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뭐다? A는 홀수이다. 여러분들 흑백 논리 알죠? 어디 나오냐? 흑백 논리란 말이 사회에 나오냐? 윤리에 나오냐? 어? 흑백 논리가 뭐야? 야 너 종환아 M솔 수학 싫어해? 그럼 너 M솔 수학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게 흑백 논리죠? 그지? 너 일본 싫어해? 아니요. 너 그럼 일본 엄청 좋아하나 보네. 이게 흑백 논리잖아. 1 아니면 0인 거. 중간이 없는 거. 0.7 같은 거 없는 거. 회색이 없는 거. 근데 수학에서 그게 명제에서는 특히나 그게 맞아. 참 아니면 거짓이야. 한 70%는 맞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없어. 알았어? 70%는 맞는 거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수학은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닌 걸 가정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맞는 게 맞게 되는 거야. 근데 저걸로 성공 뭐야? 어. 저걸로 증명 성공했으면 상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증명했다고 요거했다고? 네. 요거했다고 상 받아? 이게 아까 전에 이게 난제야? 아니 난제를 아 그 사람이? 네. 근데 그 사람 거부했대. 둘 중에 하나지 뭐. 또라이거나 부자거나. 아무튼 그 사람은 거부했대요. 칼에 무슨 뭐였나. 그거를 자기가 증명했으면서 규율법으로 증명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했다고 자기는 좀 비겁하다고 자기는 직접 증명하고서 상 받겠다고 했는데 아마 못 받았을 거야. 그냥 받지 나 같으면. 씨. 그지? 그리고 상도 받고 돈바석에 앉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럼 직접이랑 간접이랑 따로예요. 뭐가? 상 받는 거. 아니야. 그 사람 학교에서 상 준다고 한 거야. 야, 너 대단하다. 이러고 상 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겠어. 한 거지. 그게 아니고 간접 증명을 이미 돼 있는 거를 직접으로 또 증명을 하면 또 상을 또 받는 거예요. 최초로 증명한 사람한테 해주겠죠. 그죠? 뭐 현상금을 걸었단 말이야. 얘가 연쇄살인범이야. 어떤 사람이 얘를 몽둥이를 줍해가지고 잡아왔어. 그래서 이 사람은 현상금 줬을 거 아니야. 잡아온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뭐 업어치기로 잡아왔다고 상 다시 줄 건 아니잖아. 그지? 그 옆에 빈칸 한번 채워볼까? 두 문제. 654, 655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빈칸 한번 채워봐라. 다음은 절대 분식. 주한이, 종한이, 둘이 이니셜이 똑같네? 네? 이번 주말이 기회다. 너네 AS 길게 안 가져가해? 금, 토, 일. 알았어?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되면 월, 화, 수, 목 끝나잖아. 맞지? 근데 너네 숙제 제대로 안 돼 있다. 책이 뭐 그냥 너덜너덜하다. 텅텅 비어 있다. 그럼 그거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맨날 불러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지 말자고. 수정이도 안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쫙쫙 해놔야 돼. 이번 주말을 통해서. 우리 대학에서 높은 거 어려운 거좀 풀어요. 그런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와서 문제. 빈칸 채워봤습니다. 채워보시고요. 다음은 절대 분식.
절대 부등식 듣보 네임 시간이 그 틈 날 때 112쪽에 754번까지 표시해놔. 네? 112쪽에 754번까지. 오늘 숙제는 거기까지 낼 거야. 중간에 유형이 빌 거거든. 오늘 유형을 몇쪽 가서 112쪽에 754번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오늘 진도를 못 나갑니다.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 명제의 증명이랑 귀류법 그리고 대소관계까지만 좀 해줄게. 부등식의 증명. 절대부등식이 뭔지. 절대부등식이란 뭐냐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건요. 여러분 뭐 이름으로 들어가 봤을 때 자 등식은 두 종류가 있어요. 방정식이랑 등식은 두 종류가 있다고. 방정식이랑 항등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등식에는. 알겠어요? x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에는요. 방정식이랑 항등식 두 가지가 있어요. 방정식은 뭐냐?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 되는 등식인 거죠.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 이게 방정식이지. 딱 조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지? 항등식은 뭐냐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이죠. 이건 명제죠. 그지? 요거는 조건이고요. 요건 명제입니다. 왜?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참이 되잖아. 참이잖아. 명제 이거는. 이거는 조건이고. x에 3이 들어가면 참인데 뭐 5가 들어가면 거짓이거든. 이런 건 조건이죠. 그쵸? 부등식도 있어요. 부등식도 두 종류가 있는데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거든. 조건 부등식은 뭐냐? 너네가 알고 있는 부등식들이야. x 플러스 5가 1보다 크다 이런 거. 어떤 x가 들어가면 참이 되고 어떤 x가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 이런 부등식을 갖다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 항상 참인 부등식이에요. 아까 한번 내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 이상이다. 절대 부등식입니다. 따로 해가 있지 않아요. 모든 실수가 해가 되거든. 왜? 좌변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치? 여기 등호가 빠지잖아? 여기 등호가 빠지면 이건 조건 부등식이야. 왜? 마이너스 1일 땐 거짓이거든. 근데 등호 들어가지? 그럼 이건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참이거든. 절대 부등식이 뭔지 알겠어? 이렇게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 절대 부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절대 부등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선생님 이런 말 써도 괜찮죠? 듣보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이름 없는 애들. 얘는 게임 같나? 이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부등식 중에서는. 이름 있는 건 오늘 못합니다. 듣보도 못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할 건데 그런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 요런 듣보 절대 부등식은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책에서 거기 96쪽에 중간에 절대 부등식 해가지고 2번 보이죠? 2번. 괄호 1, 2, 3, 4, 5까지 있는 거. 이런 게 다 절대 부등식들이에요. 아닌데? 그게 아니고 밑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에서 1번에 있는 거. 1번, 2번, 3번까지 있잖아. 그지? 어딘지 알겠어? 요런 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런 거.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죠. 이런 거. 완전 제곱 만들어가지고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 부등식입니다.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 알았지? 그 밑에 보면은 산술기와 평균과의 관계, 코시시와시 부등식 있죠? 이게 이제 이름 있는 애들.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이런 부등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97쪽에 보면 위에 7번 절대 부등식 뭐 이거 나오잖아. 이런 건 우리가 월요일날 하자고. 알았지? 일단 넘겨서
빈칸 채우기 문제 2개 있거든. 너네 먼저 한번 해볼래? 105 쪽이랑 106 쪽에 대표 문제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해준 거잖아.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세요.